삼분할 법칙, 황금분할 법칙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술을 하는데 어떤 법칙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법칙이라는 것은 진정한 예술로부터는 좀 가장 먼 쪽에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호입니다. 6번 사진 강의 중에 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프레임입니다. 사진의 프레임과 그 프레임 안을 구성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이런 카메라, 정말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해서 이런 소형 카메라 내지는 똑딱이 카메라를 사용을 안 하시는데요. 제가 사진책을 처음 썼던 2004년에는 이런 카메라였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카메라 뒤에 모니터가 있고 눈으로 바라보는 구멍이 같이 있죠. 이때는 이랬습니다. 어쨌든 이 소형 똑딱이 카메라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죠. 소형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부터 우리는 카메라 뒤에 모니터라는 걸 보고 찍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거였죠. 카메라에 파인더가 있었고, 파인더가 있었고, 그 파인더를 통해서 구멍 안으로 눈을 들여다보면서 찍었거든요. 사진을 가리키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공통된 의견이 있었어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이 사진을 다 잘 찍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뭘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인더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진을 찍으면 앞에 무엇이 있느냐를 먼저 보거든요.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것을 찍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의 모니터를 보고 찍으면 모니터의 프레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의 프레임 안에 무엇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보는 일 하나만으로도 사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프레임이라는 거는 일단 의미적으로 보자면 이 사각형 안에 내가 어떤 것들을 늘어놓음으로써 그것이 관계 있어 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이 사진들은 그 김영만 사진작가의 사진인데요. 예전에 유머가 있는 사진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내셨어요. 너무 재밌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대모를 진압하는 전투경찰을 같이 찍어놓고 이 둘을 비교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다리가 아프신 분은 아래쪽에 있는데 저 뒤쪽에 여성은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접고 있잖아요. 그 둘을 같이 비교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프레임의 역할인 거죠. 선고 벽보에 있는 얼굴, 네모 안에 있는 얼굴과 그 옆에 있는 소관 얼굴을 내밀고 있는 네모를 비교해봐 라고 하는, 거기서 어떤 의미가 발생하거나 유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프레임의 역할입니다. 한쪽은 선고하는 사람들이 손을 막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는 닭발 사진이에요. 물론 이 사진들은 2장이 따로 있지만 이 2장을 책이라는 프레임에 나란히 놓음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프레임의 역할입니다. 자, 프레임 안에 이 사진이 만들어낸 선과 저 인물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우리가 제일 흔하게 듣는 말들이 삼분할 법칙, 황금분할 법칙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을 하는데 어떤 법칙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법칙이라는 것은 진정한 예술로부터는 좀 가장 먼 쪽에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화면의 구성의 3원칙, 원리 이런 건데, 균형, 변화, 통일입니다. 화면을 구성할 때 화면 안에 있는 요소들이 균형을 갖추도록 배치해라. 그런데 양쪽이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변화를 가지면서 균형을 갖도록 배치해라. 그런데 너무 변화가 심해서 화면이 난잡하면 안 되니까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갖고 변화를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 그것이 어떤 우리가 학습의 과정에서, 훈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생각해 볼 만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알렉산더 칼더라는 예술가 작품이죠. 모빌 작품을 계속 만든 유명한 작가였는데요. 균형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가 있고, 그리고 변화도 있지만 그 각각의 모양새들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갖도록 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좋은 사진들 많이 보고 좋은 그림들 많이 보는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그림들을 보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이거든요. 피카소는 어떻게 균형을 잡았지? 어떻게 이 화면을 통일감을 줬지? 이쪽에 한 무더기에 사람이 있고 저쪽에 여성이 따로 있습니다. 아, 이런 균형을 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물을 배치했는데 이쪽에 파란색 그림이 있고 저쪽에 파란색 잔이 있습니다. 고갱의 그림입니다. 나무 기둥이 있어서 굉장히 시선에 많이 강한 느낌을 주고 강아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균형감, 이런 통일감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림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균형, 변화,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미로거든요. 미로의 그림인데, 이게 어떻게 균형이 맞지? 한쪽 덩어리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런 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좋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면 저는 이 그림이 결국은 액자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강렬한 사각형의 액자가 우리의 시선을 정확히 유지해 주죠. 그러면 그 안정감, 그 균형 속에서는 사실 그 안에다가 뭘 어떻게 늘어놔도 균형, 변화, 통일의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보는 일이 또 한 번 중요해집니다. 로버트 메이플소프라는 굉장히 젊었을 때 아주 큰 인기를 누렸던 작가인데 일찍 죽었죠. 자화상입니다.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사진의 프레임으로 자기 몸의 일부를 자르고 손을 뻗어서 역시 프레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프레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프레임 덕분에 저렇게 굉장히 비대칭적인 몸의 위치이지만 사진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정진 작가 사진입니다. 한지에다가 사진을 프린트를 하는 작가신데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까? 구성이 우리가 어떤 법칙이라는 거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데 이런 구성이 가능한 것은 그건 프레임의 힘이죠. 그래서 사실 균형, 변화, 통일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통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의 통일감. 존 러스킨이라는 미술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했죠. 좋은 구성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면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것이다. 통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룹핑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요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그룹을 지어서 모아놓았을 때 화면이 통일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전체적인 부드러운 선을 만드는 건데 어디서 시작을 했냐 하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우리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사진, 르네상스에서부터 시작한 화면 전체를 통일감 있게 만드는, 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19세기 말에 회화주의 사진가들이었습니다. 사진을 회화처럼 만들려고 노력했던 작가들이에요. 그냥 사진에 손으로 손질을 많이 해서 부드러운 선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죠.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회화주의 작가입니다. 사실은 사진에 손을 대기보다는 어떤 스트레이트한 방법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눈 오는 날이죠. 눈 오는 날에 그 날씨 덕분에 사진 선들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통일감을 주었다.
자, 오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리듬입니다. 사진 안의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리듬감.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런 사진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에는 비슷한 것들이 막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어디 꽃시장에서 본 건데요. 꽃들의 이 종이의 패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꽃들의 패턴이 있죠. 그러면 패턴을 발견하면 사실 패턴은 사진의 통일감을 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리창들이 많이 있고 네모난 창, 그리고 네모난 벽돌들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한가운데 자전거 바퀴 2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벽의 모양 자체가 패턴을 이루었고요. 제가 이 붓글씨 쓰는 분을 인터뷰하러 갔었어요. 저렇게 이제 붓글씨 쓰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이 책상이 유리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조금 더 낮췄더니 뒤에 붙여놓은 이제 종이들이 아래 비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각형들이 사각형 어떤 패턴 내지는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화면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 스리랑카에 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와서 이제 저희가 나눠준 풍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기저기 배치되고 풍선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리듬감을 이루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기둥에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 짝의 얼굴에 곡선이 딱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하고 사진을 한 장 찍었죠. 재미있는 리듬감이죠. 사실 제가 리듬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처음 저한테 알려준 사진이 바로 이 앙드레 케르테치의 사진입니다. 브레송 아시죠? 브레송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는 케르테치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케르테치가 사진의 많은 어떤 문법이라고 할까요? 많은 시도들을 해서 먼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케르테치의 유명한 사진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릇이 있고 포크가 거기에 걸쳐져 있네요. 그런데 포크의 그림자가 그릇 안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포크의 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리듬감을 이루죠. 그리고 그 전체가 또 화면을 구성하고 있고요. 아주 단순한 곳에서 이런 어떤 화면의 구성의 재미를 찾아낸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사진가의 어떤 능력이겠죠. 케르테치가 역시 모델을 찍었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포즈를 취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옆에 조각상이 있고 그 뒤쪽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조각상들의 모습과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 포즈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진가 중에 이갑철이라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마술 같은 사진을 찍으신 분인데요. 운동회예요. 운동회에서 권총을 땅 하는데 그 위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마치 총에서부터 구름이 솟아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진이고요. 아이가 귀를 막고 있는 걸로 봐서 방금 빵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구름이 펑 터지면서 뭔가 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아이가 공을 들고 있는데요. 이 창문에 붙은 거는 어떤 장식이겠죠? 그런데 공이 마치 통통 튀어와서 아이한테 온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런 재미가 있을까요? 이런 어떤 우연한 순간들의 겹침, 그리고 그 리듬의 발견, 그것을 사진으로 착각하는 순간 하나의 평면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사실은 저는 사진의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레임을 보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리듬의 이야기, 그리고 리듬이 만들어내는 어떤 마술적인 순간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크로핑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